강력한 매수 매도의 주체도 없고 그리고 주도 섹터도 없고 지금 미국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가장 안 좋은 거냐? 소비주들도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예요. 이번 미국 시장의 큰 변동성과 반등을 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증시가 참 지난 한 주 정말 힘들었죠. 네. 급등락이 나스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연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했었는데 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2, 3주간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변동성이 좀 작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은 한 3% 하락했죠. 우리 시장은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코스닥 한 3%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변동폭이 작은 가운데 좀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구간이 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계속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면은 맞고 내려오고 올라가면 맞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재밌는 표 하나 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PPT의 자료인데 나스닥이 3% 이상 급락한 다음 날 그걸 보고서 시작한 코스피의 등락을 표시한 겁니다. 나스닥이 지금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입니다. 4월 26일 날 3.95%, 29일 날 4.1%, 5월 5일 날 4.99%, 5월 9일 날 4.29%, 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그걸 보고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라고 보시면 4월 27일 날 1.1%, 4월 19일 날 4% 하락한 날, 그 다음 날 마이너스 0.28%, 5월 5일 날 5% 하락했는데 다음 날 1.23%, 5월 9일 날 4.29% 하락했는데 다음 날 0.55% 하락이요. 5월 11일 날 3.18% 하락했는데 그 다음 날 1.63% 하락. 그리고 가장 최근에 걱정을 했던 것이 이제 5% 이상 하락했다 종가 마이너스 4.73%로 마감을 했어요. 5월 18일 날, 네. 5월 19일 날 1.28% 하락을 했습니다. 확연하게 다르죠. 진짜 확연하게. 잘 버틴 거예요. 예,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시장이 요즘에 보면은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요. 밑에 거래량을 보세요. 막 줄어들고 있네요. 예, 거래량이 완전히 지금 급감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봄에 시장이 굉장히 화랑일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은 거의 뭐 반토막 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 얘기는 매도도 강하지 않아요. 반면에 매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강력한 매수 매도의 주체도 없고 그리고 주도 섹터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지지부진하게 있고 또 종목별로는 따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신문 헤드라인 그 카피를 보니까 네. 서학개미에 비해서 반토막. 그러니까 손실률이 하락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잘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30% 아래로 떨어졌어요. 보유 비중이요. 물론 이제 그것은 보유한 주가에 따라서 비중은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3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시면 상당 부분 이제 매도 규모가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좀 내려왔죠. 좀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다 상대적으로 조금 버티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수의 주체를 보면은 국내 기관들은 단기 거래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에서 지금 59.6조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줄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되고 그리고 예탁 자산도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냥 소극적인 상태다, 보수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때려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강력한 매도 주체가 없다. 국내 기관들도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강하게 매도하는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좋게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게 또 반대로는 강한 매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좀 침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전에 나스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드렸는데요. 지금 나스닥이 가장 약해요. 미국 시장이 가장 약한데 비교를 한번 해보 드릴게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 보면요.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면은 저점을 내려가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하락 추세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계속 저점을 그렇죠. 좀 깨고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우와 S&P 500은 좀 버텼어요. 그 다음에 S&P 500이 그 다음 약하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뭐 좀 잘 버티다가 최근에 약한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홍콩 항생지수 굉장히 최근에 급락했죠. 그렇죠. 그런데 홍콩 항생지수 보세요. 이게 급락했다가 저점 깨지 않고 있죠. 이제 이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점 깨지 않고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는요. 저점 대비 10% 올라왔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0% 올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유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유럽은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세계지수에서 유럽 지수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독일 지수 보세요. 닥스? 예, 전저점이 한참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안 깨고 있습니다. 뭐 닥스 지수도 그렇고 프랑스 까꾸 지수도 보면은 비슷하죠. 근데 지금 미국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가장 안 좋은 거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해 볼 거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은 이미 그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은 올해 1월부터 하락했어요. 여러분 S&P 500 기준으로 볼까요? 월봉을 보시면요. 이게 1월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러네. 미국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작년 7월부터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1월부터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요. 가격의 조정 하락폭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간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기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의 하락한 것을 얘는 한 번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 차트 보시면요. 2018년도에 양적 기축과 금리 인하를 할 때거든요. 2018년도에 우리나라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2018년도에 보면은 3개월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반등은 좋습니다. 근데 이 폭은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충격을 주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특징을 보였거든요. 요번에도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거는 첫 번째 1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하락을 했거든요. 3월에 금리 인상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고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랬다 반등 좀 좋습니다. 그리고 2월에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2월에 또 반등 시도를 하다가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다 그것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월에 반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은요, 주식시장은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후에 경제적인 파급효과에서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길고 깊게 빠지는 것은 디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든지 경기와 연동했을 때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곧바로 반등을 줬어요. 근데 4월에 또 빠졌거든요. 이 4월에 빠진 거는 5월에 금리 인상 플러스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빠진 거예요. 드디어 양적 긴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4월 말서부터 본격적으로 크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5월에도 빠졌는데요. 이 4월 말과 5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실적을 막상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현재 호실적인데도 폭락맞고 실적이 나쁜 적은 또 폭락맞고 돌아가면서 맞았어요. 빅테크 막 이미 빅테크가 아닌 민주식성에 있는 실적이 없는 성장주는 작년에 다 박살났습니다. 마이너스 70% 80%다 났고요. 그동안에 버텼던 빅테크 종목들이 4월 말 그리고 5월 초에 실적 발표하면서 전부 다 내려맞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빅테크만 금리 인상 때문에 빅테크만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고요.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야 이것을 현실화해야 되는 그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마트, 디즈니 그렇죠. 그리고 타겟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소비주들도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테러 맞았어요. 심지어 지난 주말에는 시스코도 급락을 했습니다. 통신주도 급락을 했어요. 지금 녹화하는 오늘 시장이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이 2% 가까이 반등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이렇게 양대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스냅이 향후 2분기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가이던스를 내놓고 그리고 인력 구조 조정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SNS 기반의 관련 종목들이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스냅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장은 오늘 밤에 미국 빠질 게 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다시 돌아가서요. 민주식성 이익 성장이 없는 고포 주수들 다 맞았죠. 빅테크 다 맞았죠. 내수수 다 맞았죠. 돌아가면서 다 때려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요.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금리 우려, 전쟁 우려, 양적 긴축 우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거 다 반영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주봉상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몇 주 빠진 거냐면 물론 작은 봉이긴 하지만 이게 8주 하락했거든요. 나스닥은 7주 하락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스닥은 더 큰 폭이죠. 1, 2, 3, 4, 5, 6, 7주 하락했잖아요.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8주 연속 하락한 거는 1923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1923년이 언제입니까? 1년만 더 있으면 100년이네요. 그렇지. 100년 대공황 때. 100년 만에 처음으로 7주 연속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좀 볼 수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은 악재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돌아가서 미국 시장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하면서 1월부터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깊게 빠졌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사실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 보면은 작년 7월부터 빠졌어요. 다른 주요 국가의 지수들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미요. 그래서 폭 자체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이미 8만 원 쪽에서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은 좀 우리는 올라가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 변동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3% 빠지면 우리 1% 빠지고 그리고 4% 빠지면 우리 1.3%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건 이거죠. 예. 그 경기 침체, 예. 뭐 스태그플레이션, 예. 뭐 이러저러한 우려들 때문에 네. 이렇게 7주, 8주 빠져 있는 뭐 S&P 500이나 네, 네. 아니면은 저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네. 완전히 그냥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네, 이거에 대한 걱정.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반등적으로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보는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년 만에 8주 연속 빠진 거 100년 만이잖아요. 23년. 첫 번째. 계속해서 그렇게 빠지고 있다는 건 시장은 가격 멜트가 생기면 어떻든 자율반등이라는 게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영역권에 들어왔다라는 게 이제 싼 게 가장 큰 재료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해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이 이번에 마지막에 크게 빠진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시즌에 폭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각 종목별로 그냥 대표 종목들이 전부 다 막 폭락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맞는 것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시장이 겁을 내는 이유는요. 이번 주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게 엔비디아 남아있고 메이시스 남아있고 베스트바이 남아있고 코스트코 남아있고 이게 좋다기보다 나쁜 쪽으로 걱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불안한.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다 맞았으니까 얘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FOMC 회의록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그 반등 이후에는 다시 하락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깊게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오지만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베어마켓의 랠리냐 이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나올지는 정확하게 가봐야 되는 상황은 가봐야 맞습니다. 된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짧게 갔다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 사람들은 데드캣 바운스로 얘기할 거고 조금 더 길게 몇 개월 상승을 하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후에는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 침체를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장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장을 잘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멀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 미국 시장의 큰 변동성과 반등을 주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연준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실기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논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양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즉 이제 금융 긴축 정책을 하는 거죠. 금융 긴축 정책을 함으로써 실업률이 나빠질 수 좀 있다. 좀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강력하게 금융 긴축할 거다. 왜? 지금은 제일 급한 게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뭔가 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뭐 텐트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연준이 구원투수로 등반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해주겠다고 아예 공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지탱할 곳이. 그러니까 지지할 곳이 없으니 시장은 그냥 그 자체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서 이후에 추세적으로 대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할 것은 정말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는 위기 상황까지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이런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리고 나서 경기가 둔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정책으로 우리가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될까? 시장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곧바로 그런 시간적 타이밍 없이 투스텝으로 갈 타이밍도 없이 곧바로 그냥 경기 침체로 가고 위기 상황으로 가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준은 굉장한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이거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방어할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연준은 지금 금융 긴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준을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재정 정책을 봐야 되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좀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 공조 또는 서로들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이것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해서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셀인메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월 달에. 5월 달에 팔고 10월에 다시 들어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5월에 사고. 예, 지금 사서 한 10월까지 있다가 그쯤 되면 다시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쯤 되면은 실제로 경기지표가 꺾여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에 나타나고서의 부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다시 한번 시장은 출렁거리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네. 5월에 사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악재 해소입니다. 악재 해소. 악재 해소. 그렇죠. 네, 악재 해소예요. 근데 악재 해소 부분을 몇 가지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차트를 좀 보려고 HTS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께 좀 오늘 보여드리려고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 걱정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리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서 1월에 빠졌거든요.
근데 미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보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3.2%를 찍고 내려왔어요. 2.7%까지. 물론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왜 내려왔냐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죠. 경기 침체 반영하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하나하나 뜯어서 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가 되고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게 1월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요 3.2포인트는요. 3.2포인트는 지난 2018년도에 고점 라인입니다. 이때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을 했을 때 이 고점 라인이거든요. 그 고점 라인 근처에 와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돈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한 3.5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지금 경기 침체 얘기하니까 이게 꺾여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반영이 된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반영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은요. 그렇죠? 두 번째 걱정이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을 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가장 피해가 어디냐? 러시아겠죠, 당연히요. 러시아 RTS 지수를 볼게요, 지수를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보면은요. 원래 러시아가 이렇게 흐름을 나타냈다가 좀 내려간 건 시장 때문에 하락한 거지, 이거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반동 주다가 2월 말서부터 전쟁이 났고 이게 2월 24일이에요. 이날 50% 하락한 날. 요날 폭락을 했거든요. 이게 전쟁이 난 거고요. 그 전에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한 날서부터 100번 양보해서 1400 라인이 러시아는 전쟁 이전의 지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고점가 1246까지 갔어요. 지금 1253포인트입니다. 1300포인트 근처 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요. 러시아 경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 지수는 여기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는 러시아가 외국인들 지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인정하고 그러면 그 다음 걸 볼게요.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오일 가격이 가장 크게 움직였잖아요. 그럼 WTI 선물을 볼게요. WTI 선물을 보면 러시아 얘가 쭉 올라오다가 러시아 전쟁 근처에서 이 9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다가 전쟁 딱 터지자마자 130달러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때 뭐 150달러, 200달러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시면 얘 그 다음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격화되고 뭐 그래도 상하이 봉쇄되고 막 이래도 얘 여기 있잖아요. 그냥 이 밑에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상하이 봉쇄는 오히려 지금 올라갈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아,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여튼 간에 고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떴던 게 뭐냐면요. 니켈입니다. 니켈. 그렇죠. 니켈은 이제 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간으로 점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니켈의 주봉입니다. 다이나믹하죠. 야, 엄청나게 올랐다 떨어졌네. 이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언제였습니까? 2월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크게 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거의 2배 올랐다가. 여기서 니켈 가격이 전쟁 딱 발발하고 나서 이렇게 뜬 거거든요. 여기까지 갔다가 오래치 있잖아요. 자, 이거 무슨 표현을 드리려고 하냐면 러시아 전쟁도 전쟁 자체가 우리의 주식시장과 경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후폭풍으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가의 급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급등을 했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하면 꼭 이걸 보여드리는데요. 인도네시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요거 환율 얘기 만약에 나오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도네시아 지수의 일봉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하락했죠? 7월부터 하락했죠. 작년 7월에. 그렇죠. 인도네시아는 있으면서. 작년 7월서부터 홍보했다가 뜨고 그래서 계속 떴어요. 인도네시아는 계속 떴어요. 전 세계 시장이 빠지고 난리를 치는데 얘는 인도네시아는 떴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만 보여줬는데요. 인도네시아만 뜬 게 아니고 콜롬비아, 칠레,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떴어요. 얘네가 어디냐면 원자재, 자원보급들이에요. 자원보급들이에요. 얘들이 떴거든요. 보세요. 근데 얘가 꺾이죠, 지금. 확연히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텐트럼, 그것으로 인한 가격의 왜곡 현상은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부분도 일부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부분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난 게 뭐냐면 중국의 도시봉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하이가 산업 생산이 전년 YOY로 61% 감소하고 중국이 2.9%나 전체가 감소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LPR 인하하고 경기부양 정책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지수는 저점으로부터 10%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CPI가 가장 중요한데 중국의 도시 봉쇄가 물가 지표를 둔화시키는데 찬물을 끼얹는다.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6월 1일부로 도시 봉쇄 완화 또는 해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잡혀 나오고 연착륙이 될 가능성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죠. 6월에 전인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10월에 시진핑의 연임 여기 지금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도시 봉쇄한 상태에서 중국 인민들의 원성이 좀 자자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도시 봉쇄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해 시작해가지고 1, 2, 3, 4 지난 동안 지금 5월 이제 셋째 주지만 지나면서 악재라는 게 금리 인상, 양적 기초, 전쟁, 중국 도시 봉쇄, CPI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점차로 지금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표상으로는 이미 그 악재 부분들이 상당히 소멸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현상으로 네. 해소가 됐을 때는 네. 그 지표가 더 확 떨어지는 결과가 생길까요? 그렇죠.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높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많이 안 떨어지고, 유가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주요 지표 보여드린 거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 환율도 많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요. 이제 가장 핵심은 CPI인데, 지난 4월 CPI가 5.3% 나왔잖아요. 8.3%, 8.3%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좀 둔화됐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5월 거, 6월 걸 보고자 하는데, 월가에서 보고자 하는데, 5월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4월에, 아까 유가 다시 한번 볼까요? 4월에 유가가 떨어졌었어요. 이 100달러 아래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5월에 100달러 위로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야 이거 CPI 지표가 5월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5월 CPI가 아니고 6월 CPI까지 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못 드는 거죠, 지금. 네, 그런 현상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